안녕하세요. 마음숨 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천천히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 3장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1.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끔은 가장 멀게 느껴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함께 살고 있지만 고립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늘 챙기고 돌보면서도 정작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낍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외로움도 놀랍게도 가족 안에서 비롯된 외로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거리감보다 가족 안에서 느끼는 거리감이 더 깊게 사람을 흔듭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대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괜찮은 척하는 사람. 가족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 불편한 감정을 속으로 삼키는 사람.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감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먼저 양보하거나 부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감정을 감추거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느라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를 먼저 챙긴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보다 사랑을 주는 역할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담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우리 집은 겉보기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는 늘 공허해요. 이 외로움의 핵심에는 정서적 연결의 부재가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고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감정을 나누고 싶어도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그 숨김이 오래되면 외로움은 마음의 기본 배경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친절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빈자리를 느낍니다. 누군가를 도와도 채워지지 않고 기대고 싶어도 기대지 못합니다. 그들의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경험에서 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알아차린 순간 그 외로움은 더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었을까? 내가 정말 원했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질문은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 제가 상담에서 자주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던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이 관계에 진심이었다는 증거예요. 외로움은 사랑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간절히 원했다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시 나를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2.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법.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까운 사이라면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버리면서 상대를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내가 작아지고 양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와 상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과정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더 상처받는 관계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잃기 쉬운 순간이 자주 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필요한 말도 참고, 부담 줄까봐 도와달라는 말을 삼키고, 사랑받기 위해 내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사랑은 따뜻함보다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희생의 감정이 자라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상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널 사랑하지만 나도 나를 챙겨야 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지만 내 마음도 지키고 싶어.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을 지키지 못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사랑할수록 나를 먼저 돌보는 이유. 상담실에서 한 내담자는 늘 상대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힘들면 곧장 달려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맞춰주며 자신의 피로는 늘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관계가 좋아지는 순간은 한쪽이 자기 자신을 잃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를 잘 돌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 돌봄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에게 줘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진 만큼만 건네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방법.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하기.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날에는 들어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싫다, 힘들다는 문장을 죄책감 없이 말하기.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기.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 멈출 줄 알기. 이 모든 행동은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서로에게 더 건강한 방식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입니다.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사랑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 시간을 다 내어주고 내 에너지를 다 태워서 지키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잃어버리면 지킬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킬수록 내 사랑도 오래 갑니다. 나를 돌볼수록 상대에게도 더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함께 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의 뿌리.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특별하지도 유난스럽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바람이 충족될 때 관계는 편안하고 그 바람이 반복해서 무시될 때 관계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엄마나 아빠가 알아봐줄 때, 아, 내가 여기가 안전하구나를 배웁니다. 울었을 때 다가와 안아준 경험, 두려웠을 때 함께 있어준 경험, 기뻤을 때 같이 웃어준 경험, 이렇게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쌓이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는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무시당하거나 그 정도로 왜 그래?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욕구는 억눌려도 없어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관계 속에서 형태만 달라져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기대는 이유. 사람들은 왜 연인이나 가족에게 더 강하게 이해받고 싶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싶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솔직한 감정, 내가 말하지 못했던 상처까지도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면 그 서운함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크다. 이 말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다음과 같은 순간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설명해도 계속 오해받을 때, 내 감정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나와 달리 상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점점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화가 아니라 슬픔을 남깁니다. 그 슬픔이 쌓이면 관계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받고 싶을 때,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욕구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는가입니다. 너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들어 라고 말하기. 상대의 반응을 곧바로 무시로 해석하지 않기. 내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어도 상대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이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해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기. 이런 작은 시도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줄이고 정서적 거리를 좁혀줍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사랑이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집착도, 부담도 아닙니다. 그 마음은 사실 나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라는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만큼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4.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들.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빛의 미세한 변화, 목소리의 떨림, 대화 중 잠깐 생기는 침묵, 평소와 다른 걸음걸이, 이런 작은 신호들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해서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감정은 말보다 먼저 드러난다. 마음속의 감정이 크고 깊을수록 그 감정은 표정과 몸짓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불안하면 몸이 조금 빨라지고, 슬프면 말수가 줄어들고, 화가 나면 호흡이 알아지고, 외로우면 눈빛이 텅 비어 보입니다. 상대가 이 변화를 인지하는 순간, 감정은 단어가 없어도 이미 전달된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 신호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느낍니다. 오래 한 만큼 서로의 기류를 읽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달되었다고 해서 이해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감정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생긴 것인지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예민해 보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자기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전달되지만 해석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해는 이렇게 쉽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기대는 위험하다. 많은 관계가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이 정도면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말 안 해도 느껴야지. 내 표정 보면 알잖아. 하지만 느끼는 것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정이 있다면 말해야 전달되는 감정도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오해 속에서 다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다. 표현하지 않아도 선하게 전달되는 감정도 있습니다. 무언가 건네줄 때의 부드러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배려, 어깨에 잠시 올려주는 손, 함께 있지만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함. 이런 관계에서는 말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먼저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함은 관계를 지치지 않게 하는 큰 힘입니다. 말은 내용을 전하고 분위기는 마음을 전달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정의 분위기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오해가 생길 때는 상처도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정서적 분위기는 느끼되 중요한 감정은 말로 표현하고 당장은 말하기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되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침묵보다 질문을 먼저 해야 하고 이 균형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랫동안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은 단어와 기류라는 두 가지 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 중 하나만 갖고는 관계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5. 실습.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에게 편지 쓰기. 우리가 가장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운함, 미안함, 고마움,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속에서 조용히 자리만 옮겨 다닙니다. 그 감정을
말로 전하지 못했다면 이제 글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조용히 꺼내볼 차례입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왜 가벼워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도 글로 적으면 정리되어 눈앞에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정이 흐릿한 안개처럼 방 안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담기는 순간 마음은 한층 고요해지고 내 감정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편지는 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이해해주는 글쓰기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무거워지지 않고 치유적이고 안전하게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선택하기.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가족, 오래전 마음이 걸리는 친구, 함께 있지만 거리감 느껴지는 사람, 과거의 나 자신, 현재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 모두가 지금 이 글의 대상입니다. 2. 감정에 이름 붙이기. 편지를 쓰기 전에 내 마음에 감정 하나의 이름을 붙여봅니다. 예, 서운함, 미안함, 고마움, 후회, 이해받고 싶은 마음.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지는 이미 반쯤 완성된 것입니다. 3. 문장으로 시작해 보기.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이 문장을 쓰기까지 오래 망설였어요. 말로 전하지 못해 글로 남깁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부드러운 첫 문장은 감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4. 이유를 찾기보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를 적어보기. 상대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상대를 위한 편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예.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나는 그때 이해받고 싶었어요. 그 말이 상처였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관계가 소중합니다. 감정의 모양을 적는 것이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나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5. 편지를 닫는 마지막 문장. 편지의 끝은 상대에게 전하는 문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다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나에게 돌려놓습니다. 이 편지를 쓰며 나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는 내가 되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더 이상 혼자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의 나에게 던지는 부드러운 위로입니다. 편지를 꼭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실습의 목적은 상대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내 안에서 안전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상대에게 주지 않아도 그 마음은 충분히 치유됩니다. 내 안에 멈춰있던 감정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적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무겁게 잡아두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애써 바꾸려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숨 북 리딩이었습니다.